요즘 근황은 의외로 좀 한가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이번에 낸 소설은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늙은 살인자가 연쇄살인범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서 이렇게 자기 소멸해가는 기억과 인생 이런 것에 맞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은 경영학과를 다녔는데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원해서 이제 갔습니다. 제가 효자거든요. 근데 거의 매일같이 간 데는 국악연구회라는 데예요. 그래서 대금을 매일 불었습니다. 그래서 연주회도 하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근데 음악도 역시 별 재능이 없었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대학원에 갔을 때쯤에 본격적으로 이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전업 작가이고, 저는 좀 작가들 중에서는 운이 좋은 편인데도 소설만 써서 살기가 어려운 그런 해도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다른 일을 좀 병행하고요. 소설을 번역한다거나 외국 소설을 번역한다거나 아니면 강연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부업이 되죠. 그 밖에 제가 하는 다른 일이라는 것, 돈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팟캐스트를 제가 녹음을 하고 글을 올리고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사진도 찍고 그러고 놀거든요. 그런 것은 그야말로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로 나눌 수가 있겠죠. 소설은 지루해질 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세계에 한 2, 3년 동안 장편을 쓴다 그러면 그 세계 안에 있다가 다음 세계로,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매번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인물들과 살아간다는 점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저는 모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제 소설을 읽은 독자들의 마음이 단 1mm라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읽고 나면 읽기 전에 자신과 좀 달라지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방에서 소설을 읽었는데 소설을 덮고 나면 소설을 읽기 전에 느꼈던 그런 방의 풍경, 냄새,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제 소설이 연극으로도 만들어졌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 좀 보고 있으면 좀 민망하죠. 그분들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냥 내가 글로 쓰고 글로 상상했던 이런 세계가 제 눈앞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런 기차를 영화관에서 처음 본 사람들처럼 그런 좀 이건 너무 사실적이다, 너무 세다라고 늘 느끼죠. 그래서 소설이 다른 나라로 국경을 넘어가서 읽히는 거에는 실은 번역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한 언어권이 갖고 있는 매력이 중요합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좀 매력적이 돼야 되고요. 이 모든 걸 뛰어넘으려면 걸출한 작가가 출연해야 됩니다. 걸출한 작가 하나가 그 언어권에 대한 세계의 이 문학의 어떤 평가 이런 걸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유럽 언어권 밖에서 일어난 적은 거의 없어요. 소설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인물 타인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거기 살인범이 있을 수도 있고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인물들을 계속해서 창조하면서 그 인물들에게 어떤 말을 시키는 거잖아요. 복화술사처럼.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잘 하려면 타인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길에서 마주치는 타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우리는 타인들과 부딪히게 되는데, 요새는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고 화가 나지 않고 다 좀 어떤 연민을 갖게 됐어요. 특히 소설 쓰기가 저에게 끼친 영향이랄까 그런 거고, 그 밖에 다른 제가 취미 삼아 하는 것들은 소설 쓰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예술적 충동 이런 것들을 그게 또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지나오면서
하나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진화 과정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데 그게 전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힘든 어딘가에서 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페라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험한 데에 있다가 와서 딱 보는 순간 그 오페라에 감동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이 가능하게 만든 이런 문명이라는 힘, 잘 훈련된 배우, 훌륭한 배우나 가수가 아주 조직적인 연출에 의해서 움직이고 안무나 연출에서 움직이고 그것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적절한 시점에 박수치고 환호하고 감동하는 것을 같이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문명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술남운동에 제가 공감했던 것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조금이라도 해보는 건데요. 좀 더 그럴 만한 저는 환경이 많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고 이 예술남운동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향유자 중심의 그런 것이어서 저는 외국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한 도시나 작은 마을에 어떤 극단 같은 게 생기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작은 기부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거기 이제 이사회 같은 걸 이루고 레파토리를 고르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좀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